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단 하루 만에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광고보다 데이터를 믿고 본능보다 실험을 신뢰하죠. 이 전략의 이름은 바로 성장 해킹. 이 개념 하나로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우버, 핀터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장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까요? 아니면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션 앨리스와 모건 브라운이 쓴 해킹 그로스 성장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진짜 성장을 만들고 어떻게 고객을 유입하고 유지하며 전환시키는지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사업, 마케팅 혹은 커리어에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심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마케팅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효과를 발휘했던 광고와 판촉 전략은 더 이상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그 대신 데이터와 실험, 사용자 행동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이름은 성장 해킹입니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예를 들어 드롭박스, 에어비앤비, 링크드인과 같은 회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사용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성장 해킹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 마케팅,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영역이 하나로 통합된 전략입니다. 핵심은 실험입니다.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성장 해킹은 한두 명의 천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팀이 있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가 함께 협업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팀을 우리는 성장팀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마케팅팀이 유입을 책임지고 제품팀은 기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성장 해킹은 이 두 영역의 경계를 허뭅니다. 모든 팀이 동일한 목표, 즉 사용자 획득, 유지, 전환, 수익화를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날 사용자들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앱을 깔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제품을 찾고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시작됩니다. 이 책의 저자 션 앨리스는 드롭박스, 이벤트브라이트, 로그미인 같은 기업에서 실제로 이 전략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장은 더 이상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제품 자체를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성장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장팀은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마케팅, 데이터, 실험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기능 중심의 분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팀의 특징은 민첩함입니다. 빠르게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성장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성공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이 팀을 이끄는 사람은 반드시 CEO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와 데이터 중심 사고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가 이 성장 마인드셋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실험을 위한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팀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해킹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하며 고객을 유입시키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 해킹의 개념과 성장팀의 조직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와 실험이라는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제품은 지금 어디에서 고객을 잃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장 해킹에서 데이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가설도, 강한 확신도, 실제 사용자 행동이라는 데이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핵심 지표, 즉 노스스타 매트릭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드롭박스는 저장된 파일 수가, 에어비앤비는 예약된 숙소 수가 이 핵심 지표였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고객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어떻게 유입되고 언제 이탈하며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퍼널 구조로 분석해야 합니다. AARR 프레임워크는 이 퍼널을 5단계로 나눕니다. 애거지션, 액터베이션, 리텐션, 레버누, 그리고 리퍼럴. 고객이 유입되고 제품을 처음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가장 큰 병목 지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성장 해킹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실험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성장은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다시 반복하는 순환 구조. 실험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일관성입니다. 작은 실험을 자주 실행하는 것이 큰 프로젝트 하나를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 사용자 행동의 인사이트, 그리고 팀의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는 그것이 성장에 미칠 영향력, 실행의 용이성, 그리고 학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ICE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임팩트, 컴퍼던스, 이즈, 영향력, 신뢰도, 실행 난이도를 수치화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이 끝나면 반드시 결과를 리뷰해야 합니다. 실패한 실험도 데이터로 남겨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다음 실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조직의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팀의 일상적인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반복하는 조직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석과 실험,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용자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그들을 제품의 진짜 팬으로 만드는지, 획득과 전환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유입시키는지, 즉 고객 획득 전략, 애거지션에 대해 다룹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 유입을 마케팅 예산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예산이 아닌 반복 가능한 획득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획득 전략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 즉 프로덕트 마켓핏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마케팅 전략도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은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는 일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고객이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자주 사용하며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입 채널을 선택합니다. 획득 채널은 유료 광고, 콘텐츠 마케팅, 바이럴, PR, SEO, 파트너십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널이 모든 제품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장팀은 각 채널의 성과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채널에 집중해야 합니다. 드롭박스는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기반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면 양쪽 모두에게 저장 공간을 주는 방식은 제품 자체가 마케팅 채널이 되는 전형적인 성장 해킹 전략입니다. 획득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가 클릭을 하고 가입을 시도하고 제품을 경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전환율을 높이는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케팅과 제품팀이 협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획득은 마케팅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품의 첫인상, 가입 흐름, 안내 메시지, 로딩 속도까지 모두가 유입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환, 즉 액터베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획득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성장은 사용자가 제품의 핵심 가치를 처음 경험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핵심 경험을 저자들은 아하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아하 모먼트를 가능한 한 빠르게 분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입 후 첫 경험이 복잡하거나 제품의 핵심 기능을 숨기고 있다면 사용자는 쉽게 이탈합니다. 성공적인 제품은 사용자 온보딩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에버노트는 메모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단계를 최소화했고, 트위터는 신규 가입자가 30명을 팔로우할 때까지 안내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됩니다. 어떤 행동을 한 사용자가 더 오래 남는가? 어떤 안내 메시지가 전환율을 높이는가? 어떤 순서로 기능을 보여줄 때 사용자가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가? 전환은 단순한 가입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품의 가치를 느끼는 경험입니다. 따라서 실험의 목표도 단순한 가입수가 아니라 가치를 체험한 사용자 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전환 전략은 단순함과 집중입니다. 핵심 기능 하나를 빠르게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을 마친 후에야 다른 기능을 소개해야 합니다. 제품의 첫 경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탈한 사용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환 단계는 성장 전략의 가장 중요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획득한 고객을 진짜 사용자로 바꾸는 이 과정을 완성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사용자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 것인지 리텐션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그들에게 제품의 가치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고객 유지, 리텐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지만 그들이 금세 이탈해버리는 문제를 겪습니다. 고객 유지율은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높은 유지율은 곧 높은 생존율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의미하고 이것이 곧 매출과 추천,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우선 유지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첫 가입 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기간별 코호트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유입된 사용자 그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탈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순간에 제품을 그만두는지, 어떤 경험에서 실망하고 떠나는지를 이해해야 지속적인 사용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지 전략은 사용자의 습관을 만드는 것과도 밀접합니다. 정기적인 이메일 알림, 푸시 메시지, 개인화된 피드백, 그리고 반복 사용을 유도하는 컨텐츠 배치 등은 모두 사용자가 제품을 생활 속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선택을 단순화합니다. 슬랙은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분석해 팀 협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성장팀은 데이터를 통해 어떤 기능이 사용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측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지는 단지 이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가치는 결국 제품 자체가 제공하는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화 전략, 레버노에 대해 다룹니다. 성장은 고객이 제품을 계속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품의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에 진짜 가치가 확인됩니다. 성공적인 수익화 전략은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무료 체험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순간 또는 사용량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저자들은 프리미엄 모델, 구독 모델, 사용 기반 과금 모델 등 여러가지 수익 구조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결제 이전에 일부 체험하게 만들고 사용자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드롭박스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유료 플랜을 선택하도록 유도했고, 링크드인은 이력서 열람과 채용 도구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수익화는 제품의 가치가 사용자의 삶에 뿌리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을 반복하거나 기능을 지나치게 잠그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장 해킹에서의 수익화는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 설계의 일부입니다. 고객이 제품에 몰입할수록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한 번의 유입보다 반복되는 사용이 중요하고 무료 사용보다 자발적인 결제가 더 큰 성장의 지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리퍼럴로 넘어갑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다른 사용자를 데려오는 진정한 자생적 성장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퍼럴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리퍼럴은 우리가 고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네트워크에 제품을 추천하는 이 방식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천이 단순히 좋은 경험을 했으니 알려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친구를 초대하는 순간 그들은 제품의 가치를 이미 느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드롭박스의 경우 친구를 초대할 때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은 사용자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추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저가 친구를 초대함으로써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추천을 촉진합니다. 또한 추천 프로그램을 단순한 보상이 아닌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제품 자체가 사용자에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추천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퍼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추천의 유인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이 추천할 때마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전략 통합과 실험의 중요성에서 성장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조합이 아니라
각각의 성장 해킹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케팅, 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 고객 지원 등 모든 팀이 협력하고 각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거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실험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되며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테스트, 측정, 반복의 과정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진짜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실패는 곧 더 나은 전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 해킹은 단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전략을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전략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 팀 전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조가 되어야만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 그로스는 성장 해킹을 통해 어떻게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실험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실험하고 마케팅과 제품, 데이터 분석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법. 바로 이 과정이 성장 해킹의 핵심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 해킹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